메타버스 시대의 질문 이런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이게 멋있잖아요. 메타버스 공간하고는 전혀 틀린 굉장한 맛이 납니다. 어떤 시니어들은 이 메타버스 시대 여러 가지 뭐 문헌도 보고 그러지만은 이게 실감도 안 나고 거기 무슨 맛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메타버스 시대의 질문을 보내고 질문으로 오늘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내가 말해요. 최근에 테드에서 이런 강의를 들었어요. If you never had to work again. 당신이 일이 없어진다. 당신이 일할 필요가 없어진다. 어떻게 될 것이냐. 상당히 어떤 메타버스 시대에 질문이 많이 들어가 있는 테드 강의였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면 기술의 승리로 특정 지어지는 이번 세기가 기술의 승리에 주눅이 들어버린 세계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인간성의 승리에 의해 특정 지어지는 세계가 될 것인가. 사실 제가 그 메타버스 이 공간에 들어가 보면은 이게 뭐 어떻게 아이들은 재밌을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아무리 봐도 재미를 못 느끼겠어요. 과연 이게 노인들이 뭐 열심히 노력하면 충분히 따라는 갈 수 있고 또 노인들을 위한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와요. 특히 또 의료계라든가 여러 가지 계에서 또 장점이 많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근본적으로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간성에 도움이 될 건가?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이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말이에요. 구글카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근데 이미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그 사용이 허가되었잖아요. 구글차가 허가되었. 구글차는 무슨 의미냐? 완전히 자율운행차인데 자율운행차가 잘 돌아가게 되면은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럭 운전자만 550만 명이려나 560만 명이나 이렇게 많은데 그 사람들 다 어떻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트럭은 값이 비싸거든. 안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런데 통계를 보니까 구글 이 자율운행차가 거의 사고가 없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앞으로 이거 운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게 참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또 이 왓슨이라는 게 이미 의료진단에 이용되고 있잖아요. 내가 우리 와이프 때문에 정기적으로 병원을 갔대. 의사를 만나는 시간은 3분, 4분밖에 안 돼요. 그분 때문에 거기 가야 되고 또 와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그만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 내가 아파서 진단받으려면 많이 힘이 들어요. 근데 이 왓슨이 지금 이미 많이 진단이 이용되고 있지만은 이게 보편화될 경우 굳이 우리가 말이에요 병원에 가서 그 여러 가지 그 불편한 일을 겪어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무크라는 게 굉장히 많이 이용이 되잖아요. 이미 몇 년 전부터 열애 전이죠. 스탠퍼드나 MIT에서. 그리고 한국에서는 K-MOOC라고 해가지고 어떤 이미 이 실험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 MOOC라는 건 잘 아시겠지만은 매시브, 대량으로 오픈, 열린 수업을 하는데 온라인으로 하고 여러 가지 학과마다 오는 거예요. 내가 그 문교부에서 진행하는 K-MOOC을 보니까는 아직 초창기이긴 하지만은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 MOOC가 만약에 보편화될 경우 안에 비싼 돈 들어가지고 또 학교를 운영하고 교수님을 운영하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어요. 그런데 이게 아마 대학에 아마 5분의 4 정도는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세상이 지금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메타버스가 기술이 도입되면서 점점 더 심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특히 기술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모든 혁신의 파도는 많은 양의 직업을 파괴했지만 전보다 더 많은 훨씬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다.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말이에요. 이 로봇 테크놀로지나 AI를 연구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런 얘기들을 해요. 물론
기술혁명이 많은 직업을 창출했다 과거에. 아마도 그런데 새로 창출된 그 일마저 기계가 하게 될 것 같다. 그것이 문제다. 과거의 혁신과 지금의 혁신은 많이 틀린 거예요. 여기에 대한 우리가 경계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미 1942년에 아이작 이시모프라는 사람이 로봇 3원칙이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세계 원칙이 뭐냐면, 첫째는 로봇은 말이요, 인간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되며 인간이 해를 입는 걸 방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첫 번째 법칙을 만들어냈어요. 두 번째는 앞의 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 이런 또 원칙을 만들어냈어요. 마지막으로 법칙 1과 2에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은 스스로를 보호해야 된다. 이게 멋있는 말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아이작 이시모프가 내놓은 로봇 서만칙은 이미 1942년도에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논의가 많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냥 이런 원칙이 있고, 이런 아시모프의 이 원칙이 지금 새롭게 논의되고 있다. 여기에 대한 우리가 생각은 알고 있을 것 같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말이에요, 로봇의 직업을 얻길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직업을 빼앗는 걸 금지하는 규칙을 추구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현대 자동차가 많은 일을 로봇이 하는데, 또 옛날 내가 대우 시대 보니까 말이에요, 대우조선에서 용접을 로봇을 시켜요. 대우자동차의 가장 큰 연구 과제 중에 하나는 로봇이에요. 로봇이 용접을 합니다. 왜냐하면 선박기술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용접이고, 이거 과연 추구할 수 있을까? 내 생각에는 이거 만만치 않아요. 그럼 여기에 우리도 어떤 질문이 나와요? 우리의 인간성이 중요하냐, 아니면 기술이 더 중요하냐? 이런 질문이 생기고, 우리는 기술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걸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현실적으로 측면에서 인간은 몇 가지 면에서는 분명히 로봇보다 성능이 안 좋아요. 기억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암기하는 거라든가 수많은 측면에서 점점 더 로봇이 말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성능이 좋습니다. 지금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로봇은 그저 도구 아니에요. 특히 그렇기 때문에 인류는 도구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핵심인데, 과연 이것을 말이에요, 이루어낼 수 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답변을 낼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달된 로봇들이 거의 모델려는 시대가 점점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커즈와일이나 이런 사람, 커즈웨일인가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시대였고, 임계점에 도달하는 시대가 되면 인간이 말이에요, 거의 인간이 하는 거의 모든 일을 로봇이 하는 시대가 된다고 그러는데, 2045년인가 몇 년 안 남았다고 그래요. 점점 더 앞당겨질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시대, 인간 대신 기술이, 로봇이, AI가 대원의 일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도달한다 그러면, 또 메타버스가 절대적인 어떤 기술이 돼가지고 어떤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된다 그러면,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가장 중요한 질문을 몇 가지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뭐냐면은, 과연 이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인류는 인간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 아니, 아무리 좋은 기술이 생기고 인간이 오래 살고 그리고 많은 부를 이용할 수 있다 해도 이게 인간성을 퇴화시킨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람 사는 사람 값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은, 이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인류는 우리의 인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은 아주 좋은 물건 아니에요. 아주 환상적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기계를 어떻게 사회적 목적에 부합시키고 인류를 돕도록 하고 우리가 인간으로서 성장하고 번영할 수 있게끔 할지가 지금 이런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어떤 사람들의 핵심적인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가령 우리가 로봇이 대부분의 일을 한다 그래요. 그러면
일 없는 세상을 이게 지옥이 될지 천국이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일 없는 세상을 천국을 만들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해야 될까? 이게 중요한 문제라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국 교육도 마찬가지고 선진국 교육도 마찬가지고 인류가 산업적 생물을 만들도록 설계된 교육 체계에서 다시 말해 우리는 대량 생산 방식 또 공장 시스템을 위한 산물들이란 말이에요. 교육을 대부분. 근데 앞으로 우리는 우리 사회는 어떻게 교육 시스템을 설계해야 될까? 아주 교육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마지막 질문은 만일 당신이 다시는 일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아침에 깼을 때 우리가 일할 필요가 없어. 회사 나갈 필요가 없어. 당신은 뭘 할 건가? 이런 질문을 해요. 그래서 this may be the most important question for you of the 21st century 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세 가지의 질문이 가장 중요하다. 어떤 이런 얘기를 어떤 테드 강의자의 말에 근본적으로 찬성을. 그러면 그 나의 제안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경우는 유쾌한 생태주의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기후 위기다, 백신 위기다, 뭐 수많은 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새로 닥쳐온 그 지구적 위기 앞에서 우리 K 시니어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나는 제일 먼저 이 생태로전들은 비관에 빠지기 쉬워요. 아주 어두워지기 쉽다. 그런데 K 시니어는 이런 어떤 지구적 위기에 대해서 유머를 갖고 또 여유를 잊지 않고 유쾌한 저항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 또 전제조건으로 우리는 단순한 삶, 또 자연 친화적 삶을 이 메타버스 시대에도 즐기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근본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건 많지만 이만 제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